네, 반갑습니다. 긍정부여 강사 투제이입니다. 오늘은 긍정부여 3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김주한 교수님께서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오로지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읽어들었던 부분 중에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사거나 좋아하는 이제 축구화나 이제 그 용품 관련된 걸 샀을 때 이제 행복함, 물질에 대한 행복함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행복이 특정한 조건, 돈, 권력, 지위, 명예, 성공, 사회적 평판, 외모 등등에 의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김주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쨌든 그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외적인 조건이 오히려 불행의 조건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이만큼 벌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나의 행복의 목표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돈을 벌면은요.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거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돈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외적인 조건에 이제 내가 행복을 걸게 되면요.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김주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은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외적인 것에 많이 좀 이끌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을 때 그 번 돈의 그 통장에 찍힌 돈이 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가도 더 벌어야 되나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제가 너무 일이 좀 힘들어서 일을 잠깐 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저는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하는 만큼 버는 시스템인데 줄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일을 쉬었으니까. 근데 이게 주니까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 라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맞아, 내가 외적인 조건에 행복을 걸었을 때 그 행복감이 일시적이구나. 그 강도에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그게 못 벌면은 불안하고 많이 벌면은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결국 행복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찾아야겠구나. 내 내면의 체험을 더 키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이제 자기개발.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나를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상기시키게 되고, 내가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찾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제가 진짜 내가 원하는 내적인 것들을 더 이렇게 찾아야겠구나, 추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에 대한 생각을 너무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니까 큰 게 행복이 아니라 자지구리하게 이렇게 작게 오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그런 게 보면은 큰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를 사랑하면서, 물론 그 미래를 쫓아가면서 그 가정을 즐기는, 그 현재 가정을 즐기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쫓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를 사랑하고 현재를, 하루를 소중히 그 가정을 즐기는 것이, 그 작게나마 1월 3일, 오늘 25년도 1월 3일을 보내는 그 하루가 행복이다. 이 행복들이 쌓이다 보면은 더 커진, 더 나에게 좋은 행복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웨인 다이어 작가님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적은 글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거를 보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서 기적을 찾는 것은 그만두세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과 평온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은 죽음에 대한 얘기였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하루를 살자.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행복에 대한 조건입니다. 결국 현재를 사랑하며 현재를,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서 기적을 찾는 것은 그만두세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과 평온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을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